자, 안녕하세요. 성공을 만드는 남자 성공 셰프입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상당히 불안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여러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홍콩 사태가 상당히 급격하게 무력 진압 내지는 무력 시위 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체루탄 물대포를 쏘는 것도 있었지만 실탄을 쐈다 이렇게 참 제목은 참 자극적으로 쓰는데 홍콩시가 상당한 대규모 충돌 사태를 일으키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났고, 중국은 지금 홍콩 사태에서 더욱더 추가적인 무력 개입을 할 것을 지금 시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실탄을 쐈다. 이게 참 사람이 신념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이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갑자기 어떠한 불합리한 상황 때문에 분신 자살하시거나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들 그런 용기가 있으면 더 열심히 살아보지 어쩌지 별별 얘기 많이 하지만, 그런 어떤 신념적인 부분들이 좀 건드려졌을 때 사람들은 일반적인 평상시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욱더 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홍콩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좀 벌어지고 있고, 다음 주 8월 31일 요렇게는 또 혹은 9월 1일, 일단 8월 31일 가장 현재까지 중에 가장 최대의 시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금방 해결될 만한 문제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 참고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말 동안에 나타났던 여러가지 악재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중국이 미국에 보복 관세를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두 번째, 트럼프가 중국 따위는 필요 없다며 뭐라 했죠. 그래서 지금 격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해 주길 바랬으나 일단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거의 언급 자체를 피하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그런 기대감이 사라졌다. 그리고 네 번째,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잠시나마 일어났었다라는 사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북한이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사태가 나타났죠. 그래서 그런 불안한 요소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괴롭히는 그러한 부분으로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일단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코스닥이 특히나 크게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쩌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 특히 콩, 옥수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는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압박을 좀 가했었죠. 중국은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의 연임을 막자, 트럼프의 연임을 막아버리자, 이제 이런 쪽으로 치우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싸움이 연임에 성공하거나 혹은 떨어지거나 하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을 미중 무역 전쟁은 그렇게 쉽게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부분들에서 또 하나의 전쟁인 한일전, 이 한일 갈등 역시 당분간 쉽게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러한 사태 부분들에서 참 웃긴 게 한 가지가 있는 게, 결국 얼마나 일본 놈들이 아니라 그 중에 특히 아베가 참 얼마나 어떤 놈인지 보여주는 한 가지가, 중국이 안 사는 미국산 옥수수를 수천억 원어치 떠안는 요런 뉴스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인간이 모르겠습니다.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으나 참 이것이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자기 한 사람의 내지는 일본의 여러 가지 부분들 몇 가지를 좀 네,
희생을 하더라도 하겠다는 건 정신인 건지 아니면 진짜 정신이 나간 놈인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지금 좀 상당히 좀 짜증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좀 그렇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그런데 과연 이제 어쨌든 저런 행동들이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본 사람으로서 평가해야 되겠죠. 저는 한국 사람이어서 평가는 못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트럼프한테서는 매우 트럼프에게는 매우 반가운 또 소식이 될 수 있겠죠. 자, 오늘 코스닥이 또 사실 밤사이 지난주 미국이 상당히 크게 떨어졌어요. 아까 앞서서 얘기 드렸던 사항들을 보고 상당히 크게 떨어졌는데, 지금 오늘 밤 미국이 글쎄요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냐. 현재로서는 박스권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현재로서는 이제 박스권의 움직임을 한 차례 떨어지고 나서 박스권입니다. 이 박스권이 어쨌든 저점을 한 번 더 깨는 그러한 모습들, 그죠? 여기 저점을 깨는 모습이 나타난다면은 우리 시장도 추가적인 하락을 각오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부분들이니까 오늘 밤 미국 시장 움직임들 잘 봐야 되겠죠. 다우 역시 철저하게 박스권이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뭐 제가 많이 강조를 드리지만은 황금알에서 정말 그런 부분들을 소신 있게 얘기를 드렸죠. 그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오늘도 상당히 큰 성과와 상당히 큰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4% 빠졌는데 코스피는 그만큼 안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 꾸준하게 저의 전략을 보신 분들이라면 지난 8월 6일 저점을 찍어낼 때, 제가 잡아낼 때에도 저 위에서부터 이번 떨어지면은 1910일 매우 중요한 자리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거기가 깨지는 날 저는 저점으로 잡아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한 번 오늘 떨어지면서 1910일에서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 이제 한번 지금의 현재 목표로서는 일단은 1900 정도를 위협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아직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오늘 조금 일부 풋을 매도하기는 했습니다만 뭐 아직은 조금 더 하방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떨어져라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분석이 되는 대로 전략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뿐이에요. 정한수 떠놓고 시장 떨어지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한다고 해서 떨어질 것도 아니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거리 안 합니다. 아무튼 간에 현재 부분들에서는 지금은 움직임들 부분에서는 1900이 이탈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꾸준하게 전략을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파동 분석 부분들을 했던 기억들을 하실 건데, 일단 여기서부터 그죠? 3파의 하락이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3파가 시작되면서 여기가 1, 그러니까 즉 3-1이 되겠죠. 구체적으로는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4, 5파가 떨어지는. 그래서 농담스럽게 우리 오빠 언제 오시나요? 오빠 하면서 한번 오빠 생각이라는 노래를 한번 듣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오빠가 오고 계시죠. 근데 오빠가 지금 완전히 오신 게 아니고요. 완전히 다 오신 게 아니고 동네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동네 입구까지 오셨어요. 동네 입구. 이제 집까지 오셔야 되잖아요. 집게 오셔갖고도 또 안방까지 들어오셔서 그죠? 안방에서 이제 꽃신 사갖고 오면은 좋다고 밥상 한 번 정도는 차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아직은 많이 팔진 않았습니다.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오빠가 조금 정상적인 오빠가 된다면, 이 오빠가 약간 어디서 얻어 터지고 좀 들떨어진 오빠가 되지 않는 이상 정상적인 오빠라면은 전 저점을 깨게 되어 있거든요. 1891포인트를 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건 지금 이제 코스피이고, 저는 이제 파동 분석을 코스피 200 지수를 가지고 분석을 하죠. 그래서 확대되고 있다 그랬죠. 확장형이구나. 지금 밑에 쪽으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는 3-5가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도
다시 또 세부의 파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분석하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 몇 명 안 되긴 할 텐데 굳이 한번 오랜만에 말씀을 좀 드려보자. 그래서 조금 얘기를 드려보자면 3-5가 펼쳐지고 있을 텐데 이 3-5 역시 다시 1, 2, 3, 4, 5로 쪼개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아주 이 마이크로적인 부분들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꼭지잖아요. 꼭지, 여기 꼭지인데 1, 2, 3, 4, 5로 빠지면서 1이에요. A, B, C 반응 나오면서 2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서 이게 3-1이 될 수도 있고 3-2, 3-3이 또 떨어지고 3-4, 3-5까지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3-5가 완성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얼마쯤 될까라는 계산에서는 이걸 가르쳐 드려야 되나 싶긴 한데 아무튼 보면은 250이라는 자리가 깨질 수 있는데 오늘 사실 코스피 200은 지난 8월 6일 저점 아주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코스피 지수는 조금 거리가 남아 있지만 정작 코스피 200 대형주 쪽에서는 상당히 지금 남아있는 상당히 근접했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은 250이 깨지면서 약 240 지금 라인을 이렇게 그어놨는데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 그 확대에서 아래쪽을 한번 깨봤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연장해서 이런 식으로 봐봐야 되겠고 만약에 센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게 또 한번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해야 될 부분이 되겠죠. 지난번엔 단타 치면서 물량, 수익이 난 물량만 남겨놓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력으로 들고 있는 건 지금 284 풋 284 풋인데 오늘 하루 올라가면서 106% 올랐습니다. 오늘 하루만. 그리고 285 역시 주력으로 들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121%를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합니다. 한번 올라갈 때 연속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면 앞서서 이렇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제 지난번처럼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지난번처럼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 30원짜리가 545원까지도 갑니다. 그런 이제 가능성. 어쨌든 움직임이 클 때 그런 곳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곳. 애초에 기적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는 곳에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삼성전자가 아침에 좀 많이 빠졌었는데 잘 버텨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많이 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과연 29일인가요? 29일날 이재용 부회장 그다음에 이재용 박근혜의 최종 선고 부분들이 또 주가에 어떤 식으로 그 작용할란가 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냥 경제적 상황적인 부분들에서는 아무래도 28일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완벽하게 이제 실행이 옮겨지죠.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력, 그 다음에 어떤 제재를 과하는 업종이나 이런 산업군들을 좀 더 확대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들도 잘 봐야 됩니다. 내일은 MSCI 리밸런싱이 마무리되는 날이죠.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장에 영향들을 미칠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매우 크게 지금 선물을 매수를 했어요. 선물을 매수했습니다. 거의 1조 원 금액으로 1조 원의 선물 매수를 한 게 참으로 신기하군요. 자, 이제 이 매수한 놈을 또 던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시장이 떨어지니까 또 연기금이 또 나섰어요. 연기금이 나서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개인들과 함께 연기금이 받쳐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받쳐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도 하죠. 대신에 이제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이 수익을 온전히 다 챙길 때까지 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드렸다시피 지금은 주식만 매매해서는
안 되는 구간, 오늘 장중 2,000개 종목이 하락을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되지도 않을 매매 열심히 뼈 빠지게 해봤자 소용없으니 쉽게 수익 날 수 있는 것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소용없겠죠. 제발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십시오.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좋아질 이유가 뭐가 있는지 궁금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떠오르지 않는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다시 한번 곰곰이, 시장이 더 하락할 때 오히려 돈 버는 것, 뭐라도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셰프였습니다.